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지리 5강 여행의 종류와 영향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될 상영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찍었다, 지웠다 막 편집을 하면서 했는데 오늘부터는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원테이크로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부터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원테이크를 실패했어요. 왜냐면 창이 바뀌니까 이거 녹화가 끊겨요. 쌤이 10분 넘게 녹화했거든요. 근데 끊겨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난 시간 활동지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채워져서 좋았어요. 여기 뭐 수학여행 써준 사람도 있고 선생님처럼 세계 일주 써준 사람도 있고 특히 이 마지막 칸은 사하라 사막 여행이나 아마존 여행 같이 대단한 여행들을 많이 써줬더라고요. 그 다음 이 기억 속 여행,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과거의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현재의 힘을 얻어갈 수도 있잖아요. 대만으로의 교환학생을 써준 학생도 있고, 또 친구들과 신정에 어디 일본에 놀러 갔다 했나? 그런 친구도 있고, 중요한 건 이런 기억 속 여행, 자그마한 여행이라도 하나 정도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 여행의 정의 같은 경우에도 다 잘 써졌어요. 추억이다 라고 써준 친구도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힘을 주는 것, 이런 멋진 말을 써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매번 학습지마다 넣어놓을 건데 그냥 건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 봅시다. 이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종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행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 여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죠. 누군가는 도전 정신을 위해, 누군가는 힐링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배우기 위해서 여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각각 많은 여행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어떠한 여행을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러한 적합한 여행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여행의 기준은 뭐 대상지가 자연경관인지 인문경관인지 또 기간, 교통수단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여행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자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여행의 종류인데 사실 이걸 선생님이 프린트에 넣어놔서 여기서는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뭐 동기, 대상지, 관심대상, 대상경관 뭐 이건 뭔지 여러분이 맞추는 거겠죠? 교통수단, 진행주체 이런 거에 따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여행이 있을 때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여행을 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의 카테고리는 이거이자 이거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잠깐 볼 거예요. 잠깐 여행이, 그쵸? 일상을 벗어나니까 여행이죠. 잠깐 친구들을 보는데 국내 여행을 할 거고요. 또 우리가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해서라서 우리끼리 레크레이션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관심 대상은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겠죠? 대상 경관은 자연지리 여행이에요. 뭐 호수가 하나 예쁜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또 우리가 점심 먹고 만나가지고 저녁 먹고 헤어질 거기 때문에 단기 여행이죠? 이는 자유여행이에요. 왜냐? 우리 맘대로 할 거거든요.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어떤 여행을 할지 이것을 하나하나 정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행의 종류를 안다면 보다 원활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 여행의 종류, 시간에 따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행에 대해 짤막한 안내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이 여행은 과거에는 소수의 상류층만이 했습니다. 과거엔 소수의 상류층만이. 근데 이전에 종교적 순례, 미지의 세계에 향한 도전으로서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에서는 약간 달라졌어요. 현대에는 오늘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 여행은 여가 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교통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뭐랄까 도전이었어요. 멀리 가기도 힘들고 오래 머무르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여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를 즐길 수 있는 계층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최근 교통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여행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종교나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과 같은 특별한 것에서 벗어나 여가 활동을 위한, 뭐랄까, 보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여행들이 시대에 따라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여행은 가스트로노미아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창을 바꿔서 발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 사전에 쳐오면 gastronomia 딱 이래요. 이게 스페인어로 미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식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게 미식이죠. 이 가스트로노미아는 우리가 식도락 여행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 각 지역의 음식, 포도주를 먹으면서 다닌 여행을 이 가스트로노미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맛집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특정한 음식을 먹으러 여행을 다니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옥천고등학교로 왔다 하니까 쌤 친구가 옥천에 물쫄면 풍미당 먹으러 갈게 이랬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진짜 온다면 그 친구는 정말 가스트로노미아를 하러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8세기 왕호천축국전 여러분들도 아는 거죠? 이 왕호천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알아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왕래한다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 5개를. 천축국. 천축국은 옛날에 인도를 천축국이라 불렀어요. 결국 이 왕호천축국전은 승려 해초가 5개의 그 인도에 있는 나라를 왔다 갔다 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왕호천축국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이 해초가 여행을 끝나고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후에 중국의 둔황석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둔황석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인. 프랑스 국기 색깔 아나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흰색이에요. 하여간 이 프랑스인이 발견을 해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아니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국립도서관으로 가셔야 이 왕호천축국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창이 바뀌었죠? 쌤이 둔황석굴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 둔황석굴이 이거예요, 이거. 보이는 것처럼 이 둔황석굴은 말 그대로 이 돌, 엄청 단단해 보이죠? 저 돌 속을 파서 이렇게 석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둔황석굴이거든요. 이 석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문화재죠. 그렇다 보니까 이 둔황석굴에서 그러니까 승려인 해초가 만든 왕호천축국전이 발견된 겁니다. 이제 다시 창을 뛰어넘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창 뛰어넘는 게 금방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선생님은 굉장히 편집하는데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동방견문록 볼게요. 동방견문록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 폴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인도나 중국, 아시아가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견문, 보고, 배움 그걸 기록한 것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르코 폴로 아빠가 사실 무역상인이에요. 그래서 이 무역상인이면 왔다 갔다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많은 걸 듣기도 했고 또 이 마르코 폴로가 아빠랑 결국 무역하러 쫓아가요. 그때 보고 듣고 느낀 걸 쓴 게 동방견문록입니다. 이때는 중국이 원나라였어요. 근데 원나라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 마르코 폴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는 인종도 다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원나라에서 벼슬까지 합니다. 여러분 쿠빌라이 칸 들어봤나요? 나중에 동아시아사에서 배우기도 하는데 이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관직을 줘요.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중국에서 관직도 지내다가 이렇게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이 마르코 폴로 고향이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 여러분 베네치아라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모두 알죠? 그쵸? 이 베니스가 베네치아인데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유명한 것처럼 베네치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교역항이에요. 그럼 베네치아 한번 구경 가봐야겠죠? 옥천을 더 가봅시다. 아까 마르코 폴로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지 기억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이렇게 장환 모양의 국가죠.
그 중에서도 베네치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 베니스 여기에 있어요. 베니스는 현대에도 굉장히 많은 여행지로 유명한데 특히 이 베니스가 유명한 것은 운하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운하도시가 뭐냐면 도시 가운데 물길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이것처럼 집 가운데 이렇게 물길, 운하가 있는 게 보이죠?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이 운하의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베네치아는 아마 관광지로 살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베니스가 교역에 편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유럽과 이쪽 동방을 연결하는 그 접점에 베니스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로 항상 북적북적한 그런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루하죠? 쌤이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어서 이 신항로 개척을 볼게요. 신항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배경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나는 향신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고기나 아니면 생선 이런 먹거리를 쟁여놓고 살다 보면 이게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후추 같은 향신료들이 엄청 크게 빛을 발한 거예요. 이 후추가 얼마나 가치 있었냐면 후추 한 주먹이면 노예 한 명이랑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후추를 원래는 아시아에서 육로로 받았어요. 이 세계 지도가 없죠? 네, 창을 넘기지 않고 일단 말로만 할게요.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여기가 베네치아죠? 이렇게 해가지고 후추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들어섰어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서 너네 여기 못 지나간다. 지나갈 거면 뭐 돈 내라 이래가지고 이 후추를 받으러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로가 아니라 항로를 통해서 그런 후추를 가지러 가야겠다 하고서 동방으로 향하고자 만든 게 이 신항로 개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죠. 콜럼버스 동쪽으로 가려고 쭉쭉쭉쭉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면 동쪽 나오겠지 하고 갔더니 신대륙을 발견했죠. 마젤란 세계 일주를 했어요. 바스쿠 다가마 초면일 수도 있는데 이 바스쿠 다가마는 후추로 유명한 인도를 배 타고 간 인도 항로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디아스도 처음 듣는 사람일 수 있는데 디아스는 아프리카 남단에 희망봉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희망봉이 뭐죠? 하면은 당황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케이프타운 맞죠? 케이프타운. 그 케이프타운에서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 봤잖아요. 그쪽을 우리가 희망봉이라고 부릅니다. 창을 넘겨서 보여주고 싶은데 한꺼번에 보내줄게요. 17세기에는 그랜드 투어가 발달을 했는데 근대 이전의 여행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했죠. 그래서 17세기의 이 그랜드 투어는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워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가가 아닌 거죠. 무언가를 배우길 원했던 거예요. 이 영국이 여기 있으니까 프랑스로 해서 이탈리아로 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도시에서 한 달 살기 이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마지막 최근에는 갭이어라고 하는 게 유행한대요. 우리는 모르겠죠? 이 갭은 차이를 말하고 이어는 1년을 말하죠. 결국 이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의 1년, 한 해를 이 갭이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라는 의미에서 이 갭이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의 대표적인 여행들의 종류에 대해 한번 시간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지루한가요? 안 돼요. 우리는 여행의 영향도 알아봐야 합니다. 영향. 자, 빨리 알아볼게요. 쌤이 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봅시다. 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에 영감을 주거나 삶의 전환점이 된대요. 실제로 많은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을 다니기도 하죠. 중국 고사에서는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천리길의 여행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천리 얼마나 뭔지 아세요? 무궁화 삼천리막 하잖아요. 사실 심리가 4km인 거 모두 아나요? 이제부터 아세요? 10리가 4km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천리는 몇이야? 400km죠? 네, 400km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예요. 만 권 책 읽는 것보다 저게 낫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가겠죠?
어쨌든 이어서 보자면 이 여행은 직접 경험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가죠.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작곡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결국 이 예술에 있어서 여행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현대 건축의 거장인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사람도 여행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엄청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님 알죠? 조선시대 실학자잖아요. 한국사에서도 배워봤을 텐데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남겼죠. 이거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얘기인데 결국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왜냐?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 준비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인 거죠. 이어서 보자면 이 여행에서 많은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는 또 문제 해결 능력도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이다. 또 하나의 자신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호연지기 함양에도 좋대요. 여행의 진정한 효과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나왔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핵심 그쵸. 시험에 내는 거 아닌데 모두가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면의 변화에 있다. 여행하면 그때그때 자신이 스스로 변해요. 내가 변한다는 건 거창하게 뭐 참을성이 더 생겼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세상을 보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시선 이런 것들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나 스스로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곧 여행이 세상을 바꾼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썼죠, 어린 왕자. 롤링 누구예요? 아, 써있네요. 해리포터 썼죠? 이런 사람들은 여행을 했다. 보시면 이렇게 여행의 한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곳을 여행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여행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예술을 하는 데 있어 큰 영감이 되기도 한다. 비록 우리가 예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활동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활동지 한번 봅시다. 활동지.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종류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써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모두 하나씩 쓰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여행을 한 번, 두 개 또는 세 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이야기를 하나씩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전 시간에 한 것처럼 내가 해본 것도 상관없지만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써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여행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준 거예요. 빈칸 채우기 모두 잘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 여행의 영향은 교과서에서 나왔던 얘기죠? 여행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자, 5번. 아,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내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 모두들 알아가고 또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꼭 써주길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는 네버 자유롭게 쓰면 되고요. 선생님이 오늘 딴 얘기를 해서 수업 영상이 길어진 거 미안합니다. 사실 원래 더 딴 얘기도 많이 하고 쌤 여행한 얘기도 하고 구글 지도도 보여주고 막 네이버 지도 거리뷰도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루해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들 5강 여행의 종류와 영향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제 제출하세요.